조선 섹터에 대한 이 시장 관심이 점차 연말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 11월 초에 있었던 미국 대선이 한몫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그 본업의 기대감이 내년에 매우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잖아요. 다소 호재가 좀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저희 이 시간 집중 분석을 통해서 지금의 사이클 위치와 함께 향후 업사이드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 조선의 국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휴가시라고. 네. 휴가에도 불구하고 오늘 꼭 또 아. 시청자분들께 조선 네.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 나와주셨는데 저희 지난번에 나왔을 때랑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체감하시죠? 좀 더 이제 예전보다는 좀 불신감이 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워낙 또 그 좋습니다 해도 그 시장과의 또 섹터에 실적으로 나타나는 그 시차가 매우 큰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불신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이클 오긴 올 건데 전반부라서 진짜는 후반부에 나타날 겁니다. 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지금의 위치도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의 이야기가 조선 섹터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수주 전망이 내년 워낙 좋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이 대선 이후에 확실히 더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해양 방산이라는 키워드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화된다면 우리가 얻을 이익은 지금 사이클에서 얼마나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일반적으로 상선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해외로부터 저희가 방산과 관련된 부분을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 네. 수주 영역 자체가 아예 새롭게 생기는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상선들은 발주해서 뭐 그 발주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기까지 사실 그렇게 길게 걸리는 섹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그냥 배 하나 만들고 이제 인도하고 이런 거 단순한 좀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산 쪽은 일부 이제 신조도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가 그 수상함이나 또는 잠수함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수리 정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의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상선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그 한 큰 덩어리만큼의 새로운 영역이 조선 업체들에게 수주의 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기대감 더 키울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네요. 기대감을 좀 단기적으로 갖기는 어려운 섹터이고요. 단기로. 굉장히 듀레이션이 긴 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라고 한다면 네. 장기적으로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실적에 찍히기까지는 오래 걸리겠지만 네네. 수주를 따냈습니다라는 뉴스는 반갑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당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캐나다의 이 MRO 사업 관련해서 잠수함 수주권 우리가 당장 또 기회를 따낼 수 있을지 이번 주 관심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일본도 포기했잖아요. 네.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일본이 최근에 호주의 수상함을 수주를 함으로 인해서 숏리스트에 들어갔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 전부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물량을 다 수주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잠수함 사업은 실질적으로 아마 만드는 시기가 2030년 내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뒷얘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사업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네. 이제 수주에 좀 더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들릴수록 어쨌든 국내 관련 업체들에게는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독일이 가져가게 되면 또 다른 기대감 섞인 MRO 관련된 사업은 남아 있는 거예요? 독일 가능성도 높게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시장에 뭐 남미 지역 아니면 다른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 뭐 전반적으로 해군력을 좀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캐나다나 북미 뭐 미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내년에 확인하실 수 있는 뉴스는 훨씬 더 많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독일이냐, 스웨덴이냐, 아니면 우리 하나오션이냐, HD 현대중공업이냐. 만약 따내게 될 경우에는 기대감 가질 수 있고 2030년까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이벤트성 특성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엔 수주 쪽을 이야기 여쭤볼게요. 내년 수주 전망이 매우 밝고 이 흑자로 본격적으로 돌아서면서 실적 기대감이 매우 큰데요. 내년 수주에
물량이 한 500억 달러를 넘길 거다. 그러면 2028년까지 새롭게 도래한 이 사이클의 움직임은 걱정 없는 부분인가요? 사실 올해도 원래 연초에는 기대감이 좀 없었거든요. 2023년 대비해 수주가 분명히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지금 10개월 누적 기준 수주가 작년 12개월 동안 받은 수주보다 지금 양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괜찮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올라 있는 성과는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렵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저희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뭔가 그 페널티 같은 것이 아주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교체 수요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년 동안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전환된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8년뿐만 아니라 저희는 일단 현재로부터 한 10년 이내에는 교체 수요가 꾸준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수주나 뭐 수주량 뭐 이런 거에서는 별로 크게 줄어들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이 부분은 체크하고 갈 법해라고 조금은 불안 요인으로 보시는 포인트도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친환경적인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정석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이중연료 추진 엔진 선박으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약간의 뭐 수리나 개조를 통해서 저희가 좀 과거로 치면 황산화물 저감 규제였을 때 스크러버를 그냥 장착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런 규제들을 피해갈 수 있는 식의 회피책이 좀 파격적인 게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되면 선박을 굳이 신조 투자를 해가지고 바꿔야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시장의 흐름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을 줄 법한 포인트가 좀 낮아진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원래의 방식대로 봤을 때 회피책이라고 하면 이제 카본 캡처를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장착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 회피책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 이 설비 자체가 아주 작아져야지 배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저희가 그 환경적인 규제를 맞출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력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노후화된 선박의 교체에 달려 있고 이를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쭉 진행만 된다면 2030년까지 10년까지의 슈퍼사이클은 문제없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 안에서 확실히 과거 사이클과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LNG선 이 움직임이 매우 좋다. 수주도 좋고 앞으로도 기대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도 못 따라오고. LNG 이 가격 상승은 계속 그럼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LNG 선에 대한 시황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LNG는 기본적으로 되게 용처가 한정적인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도시가스 쓸 때 쓰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파워플랜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즘에 지금 시장의 선박 시장에서 제일 대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LNG를 이중 연료로 해서 쓰는 선박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료로서의 기능이 더해지게 되면 LNG가 더 이상 계절성을 갖지 않고 1년 내내 계속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LNG선을 필요로 하는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상 물동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기름인데 기름이 하고 있는 역할의 일부를 지금 가스가 대체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LNG 시장 자체의 확장성은 저희는 조금 길게 놓고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대 포인트가 이번 사이클을 이끌 또 하나의 컨테이너선이잖아요. 점점 더 이제 대형화되는 것도 경쟁력 중에 하나고요. 이쪽의 수주 전망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21년과 22년에 이제 굉장히 컨테이너가 많이 나오면서 네. 한국의 조선 업체들의 수주 그 흐름이 훨씬 더 좋았었거든요. 눈에 튀게. 네. 근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컨테이너가 또 많이 나왔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 조선소들의 그 수주 점유율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으로 이제 컨테이너도 많이 뺏기나 보다 막 이런 걱정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중국이 최근에 일부 도크를 약간 증설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을 채워야 돼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컨테이너 선박들이 이렇게 어떠한 시장에서의 그런
벌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전환을 알아서 되게 잘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이 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선속이 빠른 선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 6,500척 정도의 컨테이너 선박들 중에서 전환을 완료한 선박이 한 150척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교체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되는 사이즈가 아닌 사이즈로 계속 발주가 나올 거라서 내년에도 생각보다 컨테이너 발주에 대한 얘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망 밝습니다. 조선사 그리고 기자재, 엔빗, 엔진 다 같이 가고 있거든요. 우리 연경화 연구위원의 탑픽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저희는 완성조선 업체는 여전히 HD 한국조선해양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아마 올해 이제 12월 중순 정도가 되면 HD 현대그룹이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도 좀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자재 업체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필수 기자재를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가장 낫다. 그래서 HD 현대 마린 엔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염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